자, 안녕하세요. 디귿수학학원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7월 더 프리미엄 수학 공통문제 총 22문항을 같이 전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4의 2 루트 2제곱 곱하기 4의 루트 2제곱인데 지수끼리 더하시면 루트 2 날라가니까 4의 2제곱만 남고 답은 16,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 볼게요. fx가 3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인데 프라임 2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분하시면 프라임 x는 9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죠. 2 집어 넣으시면 4, 9, 36에서 8 빼고 1 더하는 거니까 29가 되면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번 볼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A6분의 A8이면 얘는 공비의 제곱되시고요. 제곱이 4라는 데에서 모든 항 양수기 때문에 공비는 2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A4라는 건 A3 기준 2배 하신 거고 그러면 얘는 3A3이라서 얘가 36이다라는 데에서 A3은 12가 되겠죠. 그럼 A5 물어봤습니다. 얘한테 공비 2번 곱하면 되니까요. 4 곱하시면 48, 답은 4번 되겠죠. 4번 가볼까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자, 1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니까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a가 6이 되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5번 볼게요. fx가 다음과 같고요.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f'x dx가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 그냥 f2-f1이라서요. f1이랑 f2를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f2는 2 넣으셨을 때 8 빼기 4a 플러스 10 되면 18-4a가 되고요. f1은 1 넣으시면은 6-a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빼라 그랬으니까 얘는 12-3a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데에서 3a가 15가 되고요. 그러면 a의 값은 5가 되면서 답은 2번 되겠죠. 자, 이제 6번 가볼까요?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의 세타입니다. 이사분면각이기 때문에 사인 값만 양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각변환 해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얘가 얘랑 똑같다는 데에서 양변 코사인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 탄젠트 세타입니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직각삼각형 그리셨을 때 여기다 세타를 놔두시면 여기가 2루트 2고 여기가 1이죠. 여기가 윗변 길이가 3이 되고요. 물어보기를 사인 세타인데 그럼 3분의 1이죠. 그런데 얘가 지금 이사분면각에서 사인 양수니까 그냥 3분의 1이 되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의 극대값이 81입니다. 미분해보시면 프라임 x는 6x제곱에 더하기 2ax 마이너스 4a 제곱이죠. 그럼 2로 묶으셨을 때 2의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인수분해가 되기를 1, 3에 a의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와 3분의 2a를 근으로 가질 텐데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왼쪽, 3분의 2a가 오른쪽에 잡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극대값이 마이너스 a에서 생길 거고요.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81입니다 라고 제시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집어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a 세제곱에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4a 세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3a 세제곱이 되는데 얘가 81이다 라는 데에서 3 약분하면 27. 그럼 세제곱이 27이기 때문에 a는 3이 되겠죠. 자, 물어보기를 f3입니다. f3은 27의 2배 54에다가 더하기 9a 마이너스 12a 제곱이 되는데 3 집어 넣어보시면 그럼 54 더하기 27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계산해보시면은 지금 얼마죠? 61에 81이고요. 얘에서 이거 빼시면 얘는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8번 가볼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다. AP 더하기 AP 더하기 2가 0이 되는 자연수 P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는 2배의 AP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0이라는 데에서 그러면 0인 항이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인 마이너스 30서부터 공차를 D라고 그랬을 때 D를 P번 관계 되고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데에서 P와 D를 곱한 게 지금 30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P는 3보다 큰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 개의 자연수 곱이 30입니다 라는 데에서 30의 약수를 짝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능하기를 P가 지금 5부터 가능하죠. P, 5,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5, 그리고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때 공차들은 6,
5, 3, 그리고 2, 1 이렇게 되실 건데, 자, 물어보기를 A10의 최대값이고요. A10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서부터 공차를 9개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럼 최대가 되려면 공차 자체가 가장 커지면 되겠죠. 그럼 이 중에 공차 가장 큰 건 6이기 때문에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30 더하기 54가 되면서 24가 되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프라임 x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임 x 그려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이 아이를 y축 대칭시킨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물어보기를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곱을 물어봤는데, 그럼 fx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셨을 때 얘가 f'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지금 부호가 변하고 있다는 데에서 fx는 여기서 그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왼쪽에선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 지나가면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다가 1에서 극대를 찍고 감소하는 모양으로 f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ft라는 걸 놔뒀을 때 두 개의 교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t는 이곳과 이곳에 놓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ft가 얘네 둘이기 때문에 t로 가능한 곳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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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겠죠. 총 4개가 잡히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t는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1이 있죠. 그럼 두 군데가 더 뜨는데요. 자, 이 두 군데가 어떻게 뜰 거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럼 함수값이 똑같은 거잖아요, f에서. 그럼 이것은 프라임 입장에서는 정적분 값이 동일하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0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프라임 입장에서는 정적분 값이 0이다.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이 0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음수니까 정적분할 때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기 때문에 정적분했을 때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정적분이 0이 되려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동일해야 되겠네. 그럼 이 넓이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밑변길이 2에다가 높이 2짜리니까 넓이가 2짜리죠. 그럼 요 넓이가 2가 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L이라고 그랬을 때요. 자, 이 높이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 함수가 기울기 2짜리였다는 데에서 요 길이는 2L이 되겠죠. 그럼 넓이는 L 곱하기 2L의 절반이니까 L제곱이 되고, 그럼 L제곱이 2라는 데에서 L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의 위치는 마이너스 1서부터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프라임의 정적분 값이 동일하다. 그런데 f'이 지금 우함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정적분했을 때 0이 되는 곳을 또 골라보면 이것은 얘의 y축 대칭인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요 t들을 모두 곱하라 그랬죠. 얘 곱할 건데 얘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서 얘한테 곱해주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얘까지 곱하시면 결과적으로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인 놈이 되겠네요. 전개해보시면은 3 더하기 2 루트 2니까 자, 우리한테 묻는 값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10번으로 가볼까요? 상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y는 k를 기준으로 했을 때 3과 4를 근으로 여기서 지금 k랑 만나고 최고차 함계수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생기게 될 거예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면 n은 2서부터 7까지의 an의 합이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 지금 홀수가 3번째, 5번째, 7번째 총 3번이 뜨게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an이 1이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홀수, n에다가 홀수 넣었을 때 총 3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짝수 들어간 거 a2, a4, a6의 합이 3이어야 된다라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이들 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1이라는 녀석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얘가 짝수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0이거나 2거나 1 이렇게 세 마리만 뜨기 때문에 3이라는 홀수가 뜨려면 1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얘가 1이 된다는 건 지금 fn이 0이 되는 곳 중에 2, 4, 6이 있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건데 자, 그러면 2, 4, 6 중에 누가 이제 0이 되게 fn이 0이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4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함수값이 k짜리입니다. 함수값이 k짜리고
그러면 2는 지금 3서부터 1만큼 간격으로 여기에 지금 2가 있게 되고요. 6은 여기서부터 2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지금 6이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2에서 여기에서 지금 0이 찍힌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놓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F2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F4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지금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6, F6이 지금 보시면은 2만큼 떨어졌다 그랬을 때 자, 3서부터 1만큼 떨어진 곳에서 0 되기 때문에 4서부터 1만큼 떨어진 곳, 즉 5에서 지금 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6에서의 함수값은 음수라는 데에서 F6은 음수기 때문에 A6가 0이 되면서 자동으로 딱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 상황, 지금 2에서 함수값이 0인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집어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0이라는 거니까 K는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물어보길 F5가 물어봤는데 5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F5는 0입니다. 답은 3번하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텐데요. 자, 다른 것들은 왜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F4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해보시면은 여기에 X축이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F4가 0이기 때문에 A4가 1이 될 텐데요. 이때 2에서의 함수값과 6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다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A2와 A6 모두 다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 3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F6이 0이다. 그럼 여기에서 X축이 이렇게 놓인다. 그러면 4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다 양수가 돼버리면서 A2랑 A4는 모두 다 2가 돼버리고 얘만 혼자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나 더했을 때 3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지금 처음에 찾았던 이 상황입니다. 라고 찾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1 빼기 2sin x, 코사인 2nx 플러스 1이 6이 x 0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이를 전개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자, 이 아이들의 치역을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1 빼기 2sin x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짜리에 최대값이 3짜리고요. 코사인 2nx 플러스 1은 최소값이 0짜리에 최대값이 2짜리죠.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 아이의 최대값인 3과 이 아이의 최대값인 2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곱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이 아이가 3이고 동시에 여기에서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3이 된다는 것은 sin x가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되는 거고, 그럼 0 이상 2파이 사이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은 2분의 3파이죠. 요 2분의 3파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코사인 2nx 플러스 1이 2가 돼주면 된다. 자, 그러면 집어 넣으셨을 때 코사인 3n파이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1이 되면 됩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3n파이라는 녀석이 코사인의 최대값인 1이 될 수 있는 곳에 잡혀야 되는데, 그 말은 이 3n파이가 코사인의 주기인 2파이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파이가 날아가고 결과적으로 3n이 2k 꼴이 되면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을 물어봤거든요. 자, 3n이 2k 꼴이 된다라는 건 요 2k라는 게 짝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얘 3n이 이런 짝수꼴이 되려고 그러면 3이 홀수기 때문에 n이 짝수기만 하면 되고요. 얘가 짝수기만 하면 되고, 그럼 10 이하에서 짝수가 2, 4, 6, 8, 10 있으니까 얘네들 다 더해달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얘네들 등차 수열이죠. 중앙이 6인 녀석이고 5마리 더하는 거기 때문에 6 곱하기 5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답은 30입니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2번 가볼까요?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 v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에서 vt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t 제곱 더하기 3t인데요. 마이너스 4분의 3t로 묶으셨을 때 t-4가 되고, 그럼 0과 4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2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려볼게요. 0, 4를 근으로 갖는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지겠다. 그럼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vt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vt를 만족시킵니다 라고 지금 나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만큼 가면 원래 모양에 마이너스 2배 시킨 것입니다 라고 지금 제시한 거죠. 그러면 4부터 8 사이에서의 모양은 이것에 마이너스 2배 시킨 모양, 마이너스 시키면은 x축 대칭될 거고 2배 시키면 쭉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잡히겠죠.
조금 더 그려볼까요? 12까지도 얘에다가 마이너스 시키고 2배 시키니까 더 이렇게 늘어난 모양이 될 거고 16까지 보시면 얘 마이너스 시키고 2배 시키면 이렇게 늘어난 모양으로 계속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기를 점 P가 점 A, 14를 두 번째로 지나는 순간 점 P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14를 지나는 순간을 생각해야 되고 그럼 위치 함수로 가봐야 될 텐데 자, 얘가 속도 함수기 때문에 이놈의 적분이 위치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럼 그 위치 함수는 4와 8과 12 이런 데에서 극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위치 함수 그려보실 건데 얘가 원점 출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라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얼만큼 자라났냐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14가 어디에 찍힐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요 자라나는 것은 도함수인 이 VT에서 이 넓이 값에 해당하고 얘가 2차 함수였기 때문에 넓이 6분의 1로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6분의 최고차 한계수 4분의 3을 갖다 쓰고 간격 4니까 4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하면 4 약분되고 3 이쪽으로 약분시켰을 때 2분의 16 되니까 8짜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라나기를 지금 8만큼 자라난 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 지금 이 넓이랑 생각해 보시면 얘가 지금 이 넓이의 2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는 16짜리가 되고 뒤에 거 쓰고 시작할까요? 그럼 여기는 32라는 넓이, 여기는 64라는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16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마이너스 8까지 떨어져 있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32만큼 자라날 테니까 24까지 올라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4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쫙 떨어져서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가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위치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얘가 지금 14라는 것을 지나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8이라고 여기 24여서 중간에 이렇게 14가 놓이면 두 번째로 지나는 순간은 여기에서 발생하죠. 자, 그럼 이 순간은 자, 여기 12와 16 사이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될 거고요. 자, 이때 이 점피의 속도를 물어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24에서부터 14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0만큼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위치가 14가 되는 순간까지의 속도 함수의 적분값이 마이너스 10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간격을 내가 L이라고 하면 12서부터 L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10이라는 넓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함수 자체가, 이 부분의 함수 자체가 이 아이의 마이너스 2배, 4배, 마이너스 8배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L만큼 가면 여기까지의 넓이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8분의 1배가 되면서 4분의 5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의 0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4분의 5가 되는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0서부터 L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역시나 L이고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인테그랄 0서부터 L까지 이 함수 마이너스 4분의 3t제곱 더하기 3t dt가 4분의 5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된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 아이는 마이너스 4분의 1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t 제곱이 되고요. 0서부터 L까지. 자, 그럼 L 집어넣어서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L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3 L 제곱이 4분의 5다. 양변 4배 하셔서 싹 다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L 세제곱에 마이너스 6L 제곱 더하기 5가 0입니다가 되고요. L 1 넣으시면 딱 되죠. 1로 인수분해 해보셨을 때 L-1에 L제곱 마이너스 6L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L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5L 필요하고 상수항 더하기 5라서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근이 뜰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근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서 L은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셨을 때 25 더하기 20 되니까 45 되죠. 이랬을 때 당연히 L 우리 지금 양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5 플러스 루트 45만 생각하게 되고요. 루트 45라는 거는 6점 얼마죠?
그럼 얘가 11점 얼마 얼마의 절반값이니까 무조건 5보다 큽니다. 근데 요 간격이 지금 0과 4 사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L은 4보다 작아야 되고 얘를 채택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L은 1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이면 된다라는 데에서 역시나 여기 길이가 1이면 된답니다. 좀 1이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값은 또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얘의 마이너스 8배가 이겁니다 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그럼 얼마냐면 여기가 1 됐으니까 1 집어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즉 4분의 9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 마이너스 8배가 지금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배 시키면 마이너스 18 되면서 우리가 이 순간의 전피의 속도 마이너스 18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실수 AB와 F-1은 2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잡았을 때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에서 gx는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면 b보다 작은 곳에 만약에 a가 있다면 얘가 지금 절대값 함수니까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고요. b라는 데에서 구간이 쪼개지기 때문에 b라는 곳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b 이상 쪽에서 fx가 0이 되는데 거기서 중근이 아니라면 거기서도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것들 중에서 하나가 1일 거고 나머지는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조건도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gx는 제로에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뿐이고요. 그 2개의 합이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이제부터는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볼 건데,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b 왼쪽에서 절대값 x-a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a인 건데요. 여기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1이 되시고요. 자, 라고 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오른쪽에서 그러면 b가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절대값 fx가 그려지게 되는데, 나조건에서 지금 gx가 0 되는 곳이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군데를 여기서 찾았고 이것보다 오른쪽에서 근이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네 둘의 합이 1이어야 되는데 이미 얘가 1이고 얘는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지금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바로 탈락되고, A가 지금 여기 A가 B랑 똑같다 라고 하면은 쭉 떨어져서 여기에 지금 A랑 B가 똑같은 곳에 놓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할 것인가 안 가능할 것인가로 케이스가 나눠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그럼 얘가 그냥 1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근이 하나 더 뜨게 되고 그건 1보다 크니까 더했을 때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미분이 불가능하면 안 돼. 얘는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이제 절대값 fx가 그려질 건데, 자,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절대값 fx가 달라붙기를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로 달라붙어야죠. 왜? 여기 함수가 지금 미분계수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로 달라붙는 순간 절대값 fx가 x축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a랑 b도 같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되고요. 그러면 절대값 x-a가 오다가 끊긴 게 됩니다. 여기 딱 b.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절대값 fx로 갈아탈 건데, 여기 빵꾸죠. 절대값 fx로 갈아탈 건데, 자, 다시 한번 여기가 b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쪼개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얘가 바로 1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지금 gx가 0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얘 오른쪽에서 근이 두 개가 다 떠야 되고요. 그 얘네들은 다 1보다 크니까 더했을 때 1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반드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럼 절대값 fx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달라붙기를 아주 접하는 식으로 스무스하게 달라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절대값 fx라는 녀석으로 갈아타게 되는데, 이 녀석이 요 x축이라는 녀석과 두 군데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군데 중에서, 그러면 거기 두 군데 중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붙기를 반드시 한 군데선 접하고 한 군데에서는 그냥 뾰족점을 발생시키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뾰족점이 먼저 발생할 거냐, 접하는 게 먼저 발생할 거냐로 케이스가 나눠지겠지.
그러면 뾰족점이 먼저 발생할 거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접하는 게 먼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접하는 거 먼저 발생, 그 다음에 뾰족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 불가능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는데,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얘가 1이다. 그럼 또 다른 근 여기인데요. 얘랑 더했을 때 또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탈락되고 이 케이스가 되면서요. 여기가 1이고 여기는 1보다 작은 녀석이다. 그럼 얘랑 더했을 때 1이 돼야 된다는 데에서 여기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x가 그러면 절대값 fx가 여기가 지금 b인데요. 절대값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fx가 지금 최고치 함계수가 안 알려져 있다는 데에서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지금 요 1 왼쪽이 접혀 올라간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라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오른쪽이 접힌 거였습니다 이런 모양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구일 거냐는, 자, 처음에 줬던 조건 f-1이 2입니다로 걸러질 수 있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1이 왼쪽이 잡히게 되고 여기서 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에 이 파란색이 아니라 이 노란색 모양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1에서 함수값이 2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fx에 이제 함수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최고치 함계수가 안 알려져 있다는 데에서 최고치 함계수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럼 m에 0에서 중근 가진다 x제곱, 그 다음에 1에서 근 가집니다 x-1 되실 거고, 이 아이가 -1에서의 함수값이 2입니다.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m 곱하기 -2가 2인 거니까 m이 -1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A랑 B만 구하시면 될 텐데, 자, 우선적으로 B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B라는 데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스무스하게 갔었습니다. 그러면 요 B라는 곳에서 얘랑 이쪽 오른쪽에 그려지는 것과 얘의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왼쪽이 이 직선, 기울기 -1짜리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B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B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 되는 곳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 미분해가지고 B 집어 넣어 볼 건데요. -2B에 B-1 그리고 -B제곱 이렇게 되죠. 계산해보면 -3B제곱에 더하기 2B죠. 그럼 싹 다 이쪽으로 넘기셨을 때,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3B제곱 -2B -1이 0이고, 그럼 B가 지금 B1 넣으시면 되네요. 그럼 B-1 곱하기 3B 플러스 1이 0 되는 건데, 자, 그럼 B가 1일 것이냐, B가 마삼분의 1일 것이냐인데, 지금 B가 0보다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B는 -3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삼분의 1입니다 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 위치는 마삼분의 1, 자, 마삼분의 1 여기다 대입하셨을 때 -9분의 1에 -3분의 4이기 때문에 27분의 4죠. 자, 그러면 요 함수가 절대값 x-a였고, 즉, 그리고 얘가 왼쪽, a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였잖아요. 그럼 이 함수가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하시면 a가 나오겠죠. 집어 넣으시면 마삼분의 1 넣었을 때 마삼분의 1에 a 빼고 마이너스니까요. a 더하기 3분의 1 될 거고, 얘가 지금 27분의 4면 되겠죠. 그럼 27분의 9가 빠지는 거니까 a는 -27분의 5입니다 라는 게 되겠죠. 자,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계산 실수를 했는데, 마삼분의 1을 지금 여기다 대입하시면 -9분의 1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는 거니까 27분의 4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a가 -27분의 5다. 자, 무슨 문제냐면, 맞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얘가 지금 B인데요. 얘보다 A가 커야 하잖아요. 얘가 -27분의 9니까. 그죠? 얘보다 얘가 크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찾았죠? B가 마삼분의 1이고 A가 -27분의 5다. 라는 거면, 저희다 대입해 보셨을 때, 마이너스 띄어질 거고요. 3분의 1분의 27분의 5가 남을 텐데, 23 이렇게 약분하시면 여기가 9가 되고요. 9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4번 가보겠습니다. 기니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보다 큰 실수 a와 양수 m에 대해서 직선 y는 mx 플러스 1이, 곡선 y는 ax제곱과 두점 a와 0,1에서 만나고요. 곡선 y는 a의 1 빼기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는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y축 대칭시키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그럼 얘랑 y는 mx 플러스 1이 점 B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x1이 음수, x2는 양수. 그리고 두 점 A, B가 모두 여기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중심이 0,1에 반지름 일자리 원이기 때문에 x축의 원점에서 접하겠죠. 자, 그림을 한번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0,1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mx 플러스 1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이따 그리고 ax제곱부터 그려볼게요. ax제곱은 0,1을 지나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지금 지수함수랑 원이요. 좀 잘 보시면은 점 A라는 게 지수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점임과 동시에 얘가 여기 위에도 있기 때문에 점 A라 그러면 얘 지수함수 원이 다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mx 플러스 1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x 플러스 1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mx 플러스 1이랑 이 원이랑 양수 쪽에서 만나는 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요 곡선이 이 지수함수가 지나갈 수밖에 없고 여기가 지금 점 B인 거죠. 근데 이 점 B라는 게 A의 X제곱을 Y축 대칭시키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를 뒤집은 다음에 1만큼 옮겼을 때 0,1이 이렇게 가서 1,1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A의 1-X제곱은 이 두 점을 지나도록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판단을 한 상태에서 자, 기억부터 보실게요. A의 X1제곱 더하기 A의 1-X2제곱이 2냐라고 되어 있는데 A의 X1제곱이 여기 함수값이죠. 여기가 A의 X1제곱,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지금 X2고요. 여기 함수값이 지금 A의 1-X2제곱인데 지금 점 A랑 점 B를 이은 요 선분 자체가 이 원의 지름이 되고 있다는 데에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평균으로 1이 잡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했을 때 2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점은 뭐냐면 지금 얘랑 다시 한번 지름이 여길 지난다는 데에서 x1과 x2는 부호반대구나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호반대. 그러니까 x2를 우리는 마이너스 x1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으로 가볼 건데 로그 A의 x2가 x1 더하기 2분의 2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x2라는 녀석이 A의 x1 플러스 2분의 1제곱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있는 관계식들을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일단 점 A는요. x1, ax1제곱임과 동시에 여기 위에 있는 거기도 하니까 A의 x1제곱이 mx1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점 B에서도 똑같은 식을 써주시면 A의 1-x2제곱이 mx2 플러스 1입니다 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점이 저 원 위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점을 x1, mx1 플러스 1로 쓰셨을 때 얘가 저 원 위에 있다는 데에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면 x1 제곱 더하기 m제곱 x1 제곱이 1입니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즉 1 플러스 m제곱에 x1제곱이 1입니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점 B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 1 플러스 m제곱에 x2제곱이 1입니다 라는 식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이 식을 만들어내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앞서서 x2가 마이너스 x1이라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x2를 더하기 x1으로 바꿔서 써보시면은 A에 x1 더하기 1제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면 여러분들 얘랑 얘를 곱하셨을 때 x1 두 개에 1 더한 거, 즉 2x1 더하기 1이 생기죠. 그건 이놈의 2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양변을 여기서 제곱해 보시면은 x2 제곱이 A의 2x1 더하기 1입니까? 라는 거를 먼저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랑 곱해가지고 저 식을 만들 수 있다는 데에서 곱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곱해 보시면 A의 x2, A의 2x1 더하기 1은 mx1 더하기 1에 자, 여기도 x2 마이너스 x1으로 바꿔서 써보시면 마이너스 mx1 더하기 1이 되죠. 그럼 얘는 합차에 의해서 1-m제곱에 x1제곱이 되는데요.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끌고 왔었냐면 여기에서 만들었었습니다. m제곱 x1제곱이라는 게 그러면 얘 넘어간 거니까요.
자, 여기다 딱 넣어주시면 1-에 1-x1제곱이니까 얘는 x1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a의 2x1 더하기 2 x1제곱이라는 데에서 x1이랑 x2가 부호 반대, 즉 x2가 마이너스 x1이라는 데에서 얘가 x2제곱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놈은 찾은 겁니다. 이놈을 찾았고, 자, 그럼 이제부터 양변 이제 루트지를 씌울 건데, 그러면 a의 x1 더하기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절대값 x2가 되죠. 근데 x2는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x2입니다 라고 꺼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남았는데, 자, a 더하기 a분의 1이 x1 제곱분의 4 마이너스 2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 딸려있는 거 실어서 왼쪽으로 넘기시면요. 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2라서 a로 통분하시면 a분의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되시고, 그럼 얘는 a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지금 x1 제곱분의 4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저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실 건데, 자, a라는 걸 꺼내야 합니다. a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이 식에 집중을 해 보시면, 자, 여기에서 a 플러스 1이라는 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얘네 둘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x2라는 게 마이너스 x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mx1 플러스 1 이렇게 작성이 될 텐데, 그러면 얘네들을 위아래 더하셨을 때 얘네가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시면 a의 x1제곱 더하기 a의 x1 플러스 1제곱이 2입니다 라는 식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a의 x1제곱으로 묶어내면 이거에 a 플러스 1이 등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던 요 a 플러스 1이 여기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은 얘를 넘기셔서 2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1 제곱입니다 라고 쓰면 얘는 a분의 1에 a의 지금 얘 넘어왔죠? 2a x 마이너스 2에 여기서 지금 a 플러스 1이라는 게 2에 a의 마이너스 x1 제곱이니까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4배 a의 마이너스 2x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랑 밑이 지금 똑같이 a니까 계산해 주셨을 때 4배에 a의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익숙한 꼴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가 2x1 플러스 1에 마이너스를 한 거잖아요. 근데 a의 2x1 플러스 1제곱이 아까 뭐였냐면 여기 있었죠. a의 x1 플러스 1제곱은 x1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달아놨기 때문에 그것의 역수라서 x1제곱분의 4가 딱 되면서 우리가 찾고 있던 얘가 딱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칠판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1이 음수인 2차함수 fx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 한계수 양수고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2차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니까 1 여기에 있게 되겠죠. 근데 부등식 지금 1서부터 k까지 fx dx 인테그랄 곱하기 인테그랄 막 k서부터 1까지 fx dx의 곱이 음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똑같이 아래 끝에다가 1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인테그랄 1서부터 k까지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1서부터 마이너스 k까지 fx dx, 얘가 양수입니다 라는 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k가 4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아이랑 이 아이가 0이 되지 않으면서 부호가 같아지도록 k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4개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 k에다가 1을 넣는 걸 텐데, k에다가 1을 딱 넣으시는 순간 얘가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못 만족하죠. 1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k에 마이너스 1 넣는 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야 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만약 n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1서부터 n까지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1서부터 마n까지 fx dx의 곱이 양수인 거잖아요. 근데 요 꼬라지를 만들 수 있는 게 n뿐만 아니라 누구를 넣는 것도 있냐면 마이너스 n을 넣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을 넣어도 이쪽에서 인테그랄 1서부터 n까지가 뜨고 이쪽에서 인테그랄 1서부터 마이n까지가 뜨니까 똑같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 k가 4개다라는 데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의 정수가 딱 들어오는 순간 부호반대인 녀석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4개라는 건 부호반대 두 쌍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힌트를 하나 더 얻기를 뭘 얻으셨어야 되냐면 부호반대가 두 쌍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그럼 부호반대가 없는 녀석은 들어오면 안 된다죠. 그러니까 0이라는 부호반대 없는 녀석은 들어오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인테그랄 1서부터 0까지 fx dx랑 인테그랄 1서부터 0까지 fx dx를 곱한 게 0보다 크다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쓰고 보시면 얘 그냥 제곱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제곱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데에서 0 이하여야 된다? 얘는 그냥 0이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관찰할 거냐면 아래 끝을 1로 맞춰놨다는 데에서 인테그랄 1서부터 x까지 ftdt라는 것을 관찰할 거고요. 이 아이는 그러면 fx의 정적분 함수고 1에서 근을 가지는 녀석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도 배우고 왔냐면 0에서의 함수값이 0입니다. 이 아이가 0도 근으로 갖는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려지냐? 0과 1을 근으로 갖는 상태에서요. 자, f1이 음수다라고 되어 있었죠. f1은 이 아이의 미분계수, 1에서의 미분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1에서 지금 감소하는 녀석으로 그려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차 함수의 정적분 함수니까 3차 함수잖아요. 최고차 함계수는 3분의 1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려지면서 두 개의 근을 갖는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인테그랄 1서부터 x까지 ftdt.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여기 k 집어넣는 것만 할 수 있어서 이 녀석도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인테그랄 1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dt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 아이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인테그랄 1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dt는 여기가 지금 y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서 어떻게 생길까요?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게 되겠죠. 자, 얘가 인테그랄 1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dt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저걸 만족시키는 정수 k를 안 찾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부호가 똑같은 곳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은 당연히 안 되는 거 확인했고 1, 마이너스 1 안 되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럼 그 다음 정수가 2일 텐데 2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함수값 음수고 여기도 함수값 음수니까 바로 2가 우리가 찾고 있던 녀석이다. 그리고 부호 반대 마이너스 2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찾았고요. 자, 그 다음은 역시나 3이 되겠죠. 3 그리고 마이너스 3 들어오고 딱 끝. 그러면 이 3 다음의 정수인 4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데에서 4가 이쪽 근 오른쪽에 이렇게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테그랄 1서부터 x까지 ftdt라는 녀석이 0과 1 그리고 어떤 근 하나를 더 가질 건데 그 근은 3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그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써볼까요? 인테그랄 x까지 ftdt는 자, 최고차 함계수가 3분의 1 되어 있었죠. 3분의 1에 x(-1), x-알파가 되고요. 자, 우리한테 물어보기로는 인테그랄 6서부터 7까지 fx dx의 최소값인데 인테그랄 6서부터 7까지를 우리 아래 끝을 1로 맞춰놨기 때문에 저걸로 바꿔주시면 얘는 인테그랄 1서부터 7까지 해서 인테그랄 1서부터 6까지를 뺀 거죠. 즉 7에서의 함수값과 6에서의 함수값을 뺀 게 되겠네요. 그럼 7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7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서 6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6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3분의 6으로 묶어주시면 즉 2로 묶었을 때 49 마이너스 7알파 마이너스 이쪽에서 5 곱하기 6 빼기 알파니까 30 빼고 더하기 5알파. 그러면 얘는 이쪽이 계산되셨을 때 19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시겠지. 그러면 얘가 최소여야 합니다. 얘가 최소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빠져야 되겠네요. 알파가 가장 커져야 되고 알파 큰 거 가장 커지면 4기 때문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9에서 8 빼는 거니까요. 11이 되면서 2배 하면 22입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디 있죠? 5번. 여기가 되겠네요. 15번의 답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단답형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방정식 로그 4의 3x 플러스 6은 로그 2의 x-4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진수 조건부터 써주시면 x가 4보다 큰 거고요. 밑을 맞춰주고자 제곱해주시면은 진수 똑같다는 데에서 3x 플러스 6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고 우변으로 다 넘기셨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11x 플러스 10은 0인 거니까 x가 1 또는 10이죠. 그럼 4보다 큰 거 골라주시면 10입니다. 라고 되겠죠.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두 개의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과 다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극한값 그냥 함수값이 될 거고요. 그럼 g는 EFE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분의 gx가 4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FE가 0 돼버리면 여기가 0인 거니까 G가 마륙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륙돼 버리면서 4로 수렴할 수가 없죠. 그래서 FE가 0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그냥 극한값은 FE분의 G가 됩니다. 그럼 얘가 4라는 데에서 G가 4FE고요. 여기 4FE랑 똑같은 거죠. 그럼 EFE가 마이너스 6이다. FE는 마이너스 3이다. G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2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라고 그랬습니다. 36이 되겠네요. 자, 18번 가볼까요? 두 수열 AMB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AK 10까지 AK-2BK가 3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A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의 합을 B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30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A라는 것에서 첫째 항인 A1을 뺀 거고 얘는 B라는 것에서 첫째 항인 B1을 뺀 건데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B를 넘기고 얘를 넘기시면 A 빼기 B라는 게 스몰 a1 마이너스 b1이 되는데 그게 43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얘가 43이다. 자, 그러면 앞서서 20까지 있었으니까 a 마이너스 2b가 30입니다 까지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B가 늘어났는데 13 늘어간 거라서 B 값은 13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9번 가볼까요?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고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랑 만나는 곳이 두 군데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은 물어봤습니다. 만나는 거 물어봤으니까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우시고 마이너스 x만 넘기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5x가 a입니다 라는 방정식이 되고요. 이 방정식의 서다실 개수가 2개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a는 이 3차 함수의 극값에 해당하겠네요. 자, 극값 위치 확인하겠다라는 데서 미분을 하시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1,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5에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점을 지나기도 하니까 그려지기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극대값이 바로 양수라서 양수 a가 극대값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고요.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되니까 a는 3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분의 8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잘 적어둘게요. R은 루트 7분의 8. 자, 지금 AD분의 AB가 sin ADC분의 sin ACB다. 자, 이것도 적어두겠습니다. AD분의 AB가 sin의 ADC 분의 sin의 ACB.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ACD 마이너스 ACB 얘가 지금 4분의 3이다. 그리고 삼각형 ABD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분의 3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의 원저번 반지름이 루트 7분의 8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걸 지금 보실 건데 ADC라는 각을 보시면 ADC가 여기죠? 그럼 내가 이걸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인 알파 되는 거고요. 사인 ACB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베타죠. 그죠? 그럼 여기 베타가 되고 베타라고 하면 여기 베타죠. 근데 이 베타가요. 요거 AB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원주각 여기도 있어서 여기도 베타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얘랑 똑같다 그랬죠. 지금 AD랑 AB 이거의 비율가 똑같다 그랬는데 AD랑 AB를 끼워 놓고 있는 삼각형이 ABD라는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AD분의 AD는 AD가 마주보는 각 사인의 요각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사인의 세타분의 AB가 마주보는 각 베타죠? 사인 베타랑 똑같다거든요. 그럼 얘랑 똑같다는 데서 얘가 지워지고 사인 세타랑 사인 알파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도형 내에서 사인 값이 똑같으려면 얘네 세타랑 알파가 아예 똑같거나 아니면 파이 빼기의 관계가 돼야 되죠. 2분의 파이 대칭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데에서 요렇게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4대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세타가 알파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파가 되시고 그러면 이 아이는 또 호 AD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가 되면서 AC랑 AD는 이변과 이변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네요. 자, 그 상태에서 또 코사인 ACD-ACB가 지금 4분의 3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ACD는 어디죠? ACD가 알파죠. 이 알파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ACB는 어디죠? ACB 베타죠. 베타. 그럼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4분의 3이라는 건데 지금 알파 빼기 베타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요. 여기가 알파 빼기 베타죠. 여기에 지금 코사인 값을 준 거네요. 그러면 얘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도 아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얘는 4분의 루트 7이 되죠. 그러면 이것의 사인 값을 알고 있고 우리 지금 외접원 지름을 알고 있다는 데에서 얘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이변 길이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사인 법칙 써주시면 외접원의 지름 루트 7분의 16에다가 사인 값 4분의 루트 7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루트 7 나눠져 4 약분대 그래서 4라는 변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변 길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ABD 삼각형의 넓이랑 ABC 삼각형 넓이를 여러분들한테 비교했는데 ABD 삼각형은 지금 요 삼각형에 ABD가 이쪽이죠. ABD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고 ABC 삼각형은 요 삼각형입니다. 그럼 요 오른쪽 삼각형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 2분의 3배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밑변을 동일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높이를 작성하기가 힘들다라는 데에서 최대한 같은 변 또는 같은 각을 쓰는 상태에서 그냥 2분의 1 AB sin 세타라는 식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BD랑 ACD를 보시면 여기 각이 지금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 베타를 끼인 각으로 할 수 있게끔 식을 작성을 해보면 ABD는 2분의 1에 곱하기 AD 곱하기 BD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시겠고 ABC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베타.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300까지 했을 때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2분의 1 지워지고요. 자, 잘 보시면 AC랑 AD도 우리 이등변인 거 찾고 왔잖아요. 즉 ACD랑 AC도 똑같기 때문에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지워지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변에 남는 게 뭐냐면 4 곱하기 2분의 3, 즉 6이 남네요. 그러니까 BD 길이가 지금 6이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변 길이 찾았고 요변 길이 찾았고 요각의 코사인 값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CD 길이를 물어봤는데 이거 X라고 두고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써보시면은 4, 4, 16, 4의 제곱 16은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X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4분의 3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러면 작다 우변으로 넘기시면 X제곱의 마이너스 9X 더하기 20은 0입니다 라는 게 되는데 그럼 X는 4 또는 5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구일 거냐가 단조건에 있습니다. 단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BAD 각이 2분의 파이보다 크다. 이쪽이 둔각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둔각이면 얘가 마주보고 있는 요 네대각은 예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예각이라는 건 얘가 마주보고 있는 요 변 길이의 제곱인 36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 16 더하기 X제곱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X제곱은 20보다 커야 하고 그럼 20보다 클 수 있는 제곱이 5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CD 길이는 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21번 보겠습니다. 상수 m과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정의하기를 프라임이 음수인 데에선 fx를 그대로 가져오죠. fx 감소하면 그대로 fx 가져오고 프라임이 0 이상이면 mx를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m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함수 gx가 7에서 만 불연속이래요. 그러면 7이라는 데에서 무조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f'7이 일단 0이 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프라임 자체가 x는 7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7에서 그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7에서 gx의 우극한과 자극한의 차가 4m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나중에 실제값 계산할 때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gx가 x는 k에서 극소인 실수 k가 3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뭐 3에서는 극소가 될 거고 나머지에서 극소가 안 뜨게끔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 나갈 거냐면 프라임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가지고서 gx를 결정하고 있다는 데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몇 번이나 바뀔지로 이제 개형이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프라임이 만약에 부호가 한 번밖에 안 바뀐다라고 하면 그곳에 7이 있죠. 그럼 나머지에서는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fx에서 mx로 교차하는 게 한 번인데 지금 뭐 이런 개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7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냐면 7 왼쪽에서 프라임이 음수기 때문에 fx를 그대로 데리고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왼쪽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안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fx 그 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나 조건에서 3에서 극소라고 그랬는데 3이 지금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절대 극소가 발생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개형은 그냥 바로 볼 것도 없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서 7 왼쪽에서 반드시 극소를 한 번쯤은 가진 이런 4차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gx가 어떻게 데리고 가는 거였냐? 여기까지, 이거 전까지는 프라임 음수기 때문에 fx를 데리고 오고 딱 여기 찍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라임이 양수니까 mx를 오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라임이 음수니까 fx를 그대로 데리고 오고 지나가면 다시 mx로 가는 그런 함수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아이가 불연속일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세 군데 중에서 불연속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두 곳은 그러니까 연속이 된다는 데에서 나머지 두 곳이 mx랑 달라붙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mx가 어느 세 개의 점 중에 두 개의 점에 달라붙어 있을지를 가지고서 케이스가 나눠지게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녀석,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요 점과 요 점에 달라붙어 있는 요 녀석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요 점과 요 점에 달라붙어 있는 요런 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보실 건데, 자, 얘로 데리고 오다가요, 여기서 프라임이 딱 0 찍어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fx를 데리고 오고 mx 점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탈락되는 게 7 왼쪽에서 극소 떠야 되잖아요. 근데 없죠. 그래서 그냥 탈락이고요. 자, 얘 보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지금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잡았고요. 어떤 극소값이 더 작은지도 안 잡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건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게끔 조정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얘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얘로 데리고 오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mx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연속이니까 여기가 7이에요. 근데 7 왼쪽에서 극소가 뜰 수 있는 곳이 그럼 여기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뜨면 될까요? 여기 왼쪽에서 프라임이 음수였죠. 감소했기 때문에 mx로 갈아타면서 mx가 증가함수여서 이렇게 갈아타시면 여기서 극소가 발생하죠. 자,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mx가 기울기 양수이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극소를 왼쪽 극소보다 그냥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가 7이라 그랬고 자, mx가 여기랑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리고 오기를 fx를 데리고 오다가 mx로 갈아타고 여기가 그럼 3 되면 되죠. 자, 그런데 7에서 이제 갈아탈 건데요. 자, 7에서 지금 mx로 딱 오고 여기서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거고 다시 이제 mx로 갈아타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극소가 한 번 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극소가 한 군데 더 발생한다. 무조건 극소가 뜨면 또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데에서 극소가 3밖에 없습니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탈락되고 이 케이스 하나 남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fx로 오다가 mx로 갈아탈 거고 쭉 가다가 다시 fx로 갈아타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fx로 오다가 점핑해서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7 되는 거고 여기서 mx로 타고 올라가는 게 g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극소가 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3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조건 다시 한번 보시면 7에서만 불연속이고 저 우극한 좌극한이 지금 차가 4m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m이 이렇게 여기서 극소를 발생시키려면 양수여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에서의 우극한을 보시면 지금 7에서의 우극한은 mx 타고 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7m이 될 거고 좌극한은 그러면 여기네요. 좌극한 여기니까 f7이죠. 그러면 7m에서 fm을 뺐을 때 4m이라는 건데 그럼 fm이 지금 3m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fm이 3m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싸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3m이라는 게 어디에도 있냐. 지금 이 함수, 이 직선 자체가 y는 mx였다는 데에서 3에서의 여기 함수값이 3m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7에서의 함수값도 3m이고 이 fx가 3에서의 함수값도 3m이라는 것에서 동일 함수값, 즉 극소값이 똑같은 4차 함수였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이제 그림에 반영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W 모양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지금 7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m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x가 데리고 오기를 fx로 데리고 오다가 mx 가다가 fx 가다가 자 여기서 딱 끊겨서 1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지금 3m입니다까지 찾은 겁니다. 자, 이러면 fx가 어떻게 함수식이 써질 거냐. 3m을 뺐을 때 지금 3과 7을 중근으로 갖게 되겠죠.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x마 3제곱, x마 7제곱 될 거고요. 그럼 이제 m만 찾으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W 모양에서 3과 7에서 극소라 그러면 극대가 발생하는 곳은 반드시 3과 7의 평균은 5죠. 그럼 여기 함수값이 지금 5m입니다 라는 데에서 이 4차 함수가 5,5m을 지난다. 자, 그럼 5 집어 넣으시면은 여기에서 5m 빼기 3m, 2m은 5 집어 넣으면 2의 제곱 4 곱하기 4의 제곱 16대니까요. m은 32다 라는 게 되죠.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물어보기를 fm이고요. fm m이 32라고요? 5를 지금 x에다가 5 집어 넣었죠. x에다 5 집어 넣으면 5m 빼기 3m 2m 되고 5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 아니라 7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4 곱하기 16이 아니라 4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2m이 지금 16이니까 m은 8입니다 라는 게 되죠. 그래서 f8은요 8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25 곱하기 4니까 100 4? 죄송해요. 자꾸 계산 실수하네. 8 넣으면 25 곱하기 1 되죠.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넘어오니까 24 더해 주셔서 49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9. 자, 그럼 이제 22번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2 이상의 자연수 K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항을 만족시키기를 자연수가 아니면 K분의 1을 더하고 자연수면 K로 나누겠다고 합니다. A3가 1일 때 A1이랑 A19가 똑같도록 하는 모든 A2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A3가 1입니다. 그리고 K분의 더하나 K로 나누니까 이걸 지금 좌표 평면에다가 딱 찍어보면 A3가 1이에요. 자연수니까 K로 나누겠죠? A4가 K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다음 거 얘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A5는 K분의 2가 되겠죠. 뭐 자연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1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K분의 1 넘어서서 K분의 1 더해가지고 자연수인 것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면 또 K분의 1이 더해질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더해지다 보면 언젠가 딱 1을 다시 한번 찍는 순간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K분의 1을 K-1번 더하면 딱 1 되잖아요. 근데 딱 1을 찍어버리면 얘가 자연수가 됐으니까 다시 K로 나누게 되고 그럼 여기서 똑같은 작업이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A3가 1이라는 데에서 앞으로는 절대 1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A19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럼 얘랑 똑같다는 데에서 A1도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A1을 이제 역행해서 찾아볼게요. A1, A2, A3 얘가 지금 1입니다. 그럼 여기서 K분의 1을 빼거나 즉 1 빼기 K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K를 곱하죠.
다시 K분의 1을 빼거나 K를 곱합니다. 여기서도 K분의 1을 빼거나 K를 곱합니다. 자, 그런데 A1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데에서 K의 제곱은 무조건 자연수니까 이해 안 되고 2 이상 자연수랬더니 K가 얘도 안 됩니다. 가장 작은 게 K가 2일 텐데 2 빼기 2분의 1 하면 1보다 크니까요. 얘도 안 돼요. 얘는 가능하죠. 얘 K가 2가 되시면 얘가 1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1에서 2 이상의 자연수분의 2를 뺐기 때문에 1 이하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남게 되는데, 자, K가 2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1 되고 얘가 2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얘가 1 되고 다음 건 또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1, 2분의 1, 1, 2분의 1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홀수 번째항은 1인 거고 짝수 번째항은 2분의 1 되시는 거기 때문에 홀수 번째라는 데에서 둘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2로 2분의 1이 한 마리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를 볼 건데, 자, A1이 1 빼기 K분의 2입니다. 더 1보다 작은 쪽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K분의 1을 더해서 A2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A3를 딱 1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자라나고 한 다음에 딱 꺾어지고 다시 자라나고 딱 1 찍고 다시 꺾어지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태의 수열은 주기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얼만큼의 주기가 되냐면 지금 얘가 K분의 K-2죠. 그러면 A4가 K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어딘가 또 K분의 K-2가 뜨게 될 거고 요 전까지가 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K분의 K-2까지 가려면 K분의 1이 몇 번 더해져 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K분의 K-3이 이렇게 더해지면 되죠. 즉 K분의 1을 K-3개 더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얘가 A4기 때문에 K분의 1을 K-3개 더했다 그러면 요 K분의 K-2가 나타나는 거는 A의 4 더하기 K-3번째다 라는 거죠. 즉 A의 K 플러스 1번째입니다. 그럼 A의 K 플러스 1번째가 K분의 K-2니까 얘 바로 전에 있는 항인 AK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주기가 K가 되고요. 자, 그러면 A1이랑 또 A19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딱 돌아갔을 때 A19가 있다라는 거면 요 K에 1서부터 지금 A1 첫 번째부터 K만큼 몇 번을 가면 19가 돼요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K 곱하기 N이 18이면 되는구나 가 되죠. 자, 그러면 K가 2 이상이고 2 이상의 자연수고 N은 지금 몇 번의 주기를 돌았는지에 대한 횟수, 즉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개 자연수곱이 18이라는 데서 짝을 맞춰줄 수 있겠죠. 가능한 게 2, 3, 그리고 4, 5, 6, 그 다음에 9, 18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K가 2, 3, 6, 9, 18 가능하니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A2로 가능한 건 2분의 1, 그 다음에 3 넣으시면 3분의 2 되죠. 6 넣으시면 6분의 5 되고 9 넣으시면 9분의 8, 18 넣으면 18분의 17 요만큼이 가능하게 돼요. 자, 그럼 가능한 A2를 다 더하라 그랬는데 2분의 1 중복이라서 얘네들에다가 2분의 1 한 번만 딱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18로 통분했을 때요. 18분의 9 더하기 6이 12 더하기 15 더하기 16 더하기 17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1에 36, 그 다음에 52, 그 다음에 69죠. 그럼 3으로 약분이 됩니다. 6에 24, 6분의 23이 되면서 분모분자 더해라 29입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7월 더 프리미엄 공통 전문항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번 더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